각종 드로잉 명령어인데요. 잠깐만 더 볼까요? X라인 바이섹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되게 재밌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선 사이에 이등분선을 그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을까요? 이 두 선 사이에 이등분선. 되게 단순해요. 서클 그려서 트림으로,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오늘 배운 X라인에 미드 포인트를 찍으면 이등분선이 그려지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X라인에 이 바이섹트를 이용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서클. 자, 트림으로 일단 좀 끊어내고요. X라인. 자, 중심점, 시작점, 끝점. 딱 가운데 통과하는 선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엔 레이입니다. 레이는 반무한선이에요. 반만 그려지는 무한선입니다. 레이, 시작점, 통과점. 이렇게 통과점을 찍으면 바로 그냥 그려집니다. 이게 레이입니다. 이 과제물이 이제 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X라인으로 그리기에는 선이 반만 그려져 있죠. 보실까요? 레이 180도 방향 하나, 그 다음 60도 방향 하나, 그 다음 300도 방향 하나 선택해서 센터 레이어로 바꾸고,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바꾸고, 서클 다이아메타 10, 서클 반지름 10. 그 다음에 옵셋 3mm. 3mm 옵셋하는 건 중심선 때문에 옵셋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트림. 자, 3mm 옵셋한 거 삭제하고요. 잘 보셔야 돼. 이 조그만 원 있죠? 조그만 원에서 이 큰 원으로 그려야 됩니다. 라인, 탄젠트. 조그만 원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 큰 원으로 갑니다. 이렇게요. 조그만 원에서 큰 원 탄젠트입니다. 라인, 탄젠트, 다시 탄젠트. 이렇게 조그만 원에서 큰 원으로 갑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 다음 옵셋 5mm.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2mm.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TTR, 다시 서클 TTR, 트림, 이렇게요. 다시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2mm, 트림,
이렇게요. 다시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4mm. 나머지 또 트림으로 트림. 자, 원을 지정해 버릴까요? 그러면 쉽게 잘라지겠죠.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30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서클 TTR 반지름 30 트림. 다시 서클 TTR 트림. 완성이 됐네요. 이번엔 렉탱글입니다. 사각형이에요. 렉탱글이라는 명령어하고 수정 명령어인 필렛과 챔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렉탱글입니다. 렉탱글은 사각형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자, 렉탱글 클릭하고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금방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렉탱글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대각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 즉 상대좌표를 이용한 예제가 바로 렉탱글입니다. 가로가 100mm고 세로가 100mm입니다. 이거 상대좌표예요. 그래서 렉탱글은 상대좌표를 씁니다. 골뱅이 100, 100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100이고 세로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쓰는 것 중에 어떤 걸 쓰냐면 도면 테두리 그릴 때 씁니다. 도면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면 공부했었죠. 도면 크기. 자, A3 사이즈가 420에 29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골뱅이 420, 297 엔터. 그러면 이 사각형이 A3 사이즈인 거죠. 옵셋 10mm. 이렇게 안쪽으로 10mm를 넣어주세요. 이 안쪽에 있는 이 10mm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테두리 선은 10mm입니다. 이 테두리 선이 A0, A1은 20mm입니다. 테두리 선은 A0, A1은 20mm고 A2 이하는 다 10mm입니다. 또 하나, 왼쪽. 도면을 재본할 때, 도면에 이렇게 철을 내서 재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 때 도면을 재본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왼쪽만, 여기만 25mm 줍니다. 이거는 A0부터 A4까지 다 똑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A3를 이렇게 그렸죠. 옵셋 10mm 이렇게 안쪽으로 도면 테두리 선을 그리게 됩니다. 10mm 테두리 선을 넣어 주셔야 돼요. A0, A1은 20mm입니다. A2 이하는 전부 10mm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도면을 재본할 경우 책으로 만들 때 왼쪽을 25mm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동시에 선이 동시에 같이 선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라인을 그리게 되면 선이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울 수 있지만 렉탱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지워집니다. 한 번에 선택되어져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두 개, 폴리곤과 렉탱은 폴리라인입니다.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폴리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부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게 전부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속성창 띄우는 거 기억나시나요? 컨트롤하고 숫자 1 그리고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로벌 위드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바꾸시면 돼요. 자, 선이 굵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선이 굵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재밌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여기 위드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속성창을 띄워서 위드 값을 조절했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위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mm 그리고 클릭하면 됩니다. 위드 1mm, 위드 0mm. 자, 한번 해보실까요? 필렛과 챔퍼라는 명령어를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이 명령어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렉탱글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렛을 쓰기 전의 명령어와 필렛을 알고 난 뒤의 명령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필렛 사용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저도 필렛을 엄청 많이 써요. 자, 먼저 필렛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필렛은 모깎기라고 합니다. 챔퍼는 모따기라고 합니다. 둘이 말이 비슷하죠? 필렛은 모깎기고 챔퍼는 모따기입니다. 둘 다 모서리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앞에 모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서리란 뜻이에요. 모서리 깎기란 뜻입니다. 모깎기. 모서리 따내기란 뜻이고요. 자, 여러분들 모니터 있죠? 모니터 모서리 부분을 보면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놨을까요? 맞아요. 다치지 말라고. 못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치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리문이 있죠. 강화유리 같은. 강화유리 문 같은 경우는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문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45도로.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깎아놨습니다. 안 다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가전제품들은 모서리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아놓은 거죠. 그게 못깎기와 못따기라고 합니다. 원래 기계 쪽에서 쓰던 용어들이에요. 기계 쪽에서는 쇠붙이를 다루잖아요. 쇠붙이가 금속이 날카로우면,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우면 다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필렛과 챔퍼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혹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아놓는 걸 말합니다. 그걸 필렛과 챔퍼라고 해요. 그러면 필렛이라는 명령어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반지름이 들어갑니다. 왜요? 모서리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들어가요. 챔퍼는 뭐가 들어갈까요? 거리값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거리값이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자, 필렛을 보도록 하죠. 먼저 라인을 제가 이렇게 딱 붙은 거 하나, 조금 떨어진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한 거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필렛과 챔퍼는 여기 있어요. 필렛 챔퍼. 자, 필렛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 위에
옵션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트림 모드이고 이거 트림 모드로 쓰셔야 돼요. 물론 종종 노 트림 모드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반지름이 0으로 되어 있죠.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뭘 바꿔야 돼요? 반지름을 바꿔야 돼요. 자, 라디어스를 눌러보면 반지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10mm라고 주었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모서리, 두 번째 모서리 동글동글하게 깎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여기 짜투리선 잘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트림 모드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자, 멀리 떨어져 있죠. 필렛 값이 들어가 있네요. 한번 들어간 건 안 바뀝니다. 클릭하고 쭉 가서 클릭하고 어떻게 되나요? 선이 모자랐는데 연장이 됐죠. 연장이 돼서 필렛 처리합니다. 다시 볼까요? 필렛. 자, 어떻게 되나요? 넘쳐나는 이 선들 다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필렛. 이번엔 노 트림으로 할 겁니다. 노 트림이에요. 그러면 라디어스 오른편에 트림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노 트림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반지름 10mm. 자, 어떻게 되나요? 선 정리가 됐나요? 선 정리 안 되고 있죠. 선 정리 안 되죠. 간혹 이렇게 노 트림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뭘 쓸 거냐면 트림 모드를 쓸 겁니다. 다시 필렛 트림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반지름을 0으로 주죠. 트림 모드에 반지름 0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 0일 때, 트림 모드에 반지름 0일 때,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런 호가 안 만들어지겠죠. 호가 안 만들어지겠죠. 근데 트림 모드이니까 선이 모인단 말이죠. 이렇게요. 이거 익스텐드 기능이죠. 다시 볼까요? 필렛.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호가 안 만들어져요. 대신에 여기 짜투리가 사라집니다. 이렇게요. 이건 트림이죠. 맞습니까? 네. 필렛이 트림과 익스텐드를 대신합니다. 우리 조금 아까 했던 과제물을 다시 한 번만 봅시다. 이 과제물입니다. 이 과제물이에요. 그냥 좀 보세요. 자, 레이 0도 하나, 60도 하나, 다시 300도 하나. 중심선이죠.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10mm, 서클, 다이아메타 반지름 10mm, 옵셋 3mm, 트림, 펜스로 이레이즈,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필렛 반지름 2mm.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필렛, 그리고 옵셋 5mm, 필렛, 원은 필렛 되지 않습니다. 다시 볼까요? 필렛. 자, 여기는 반지름 4mm죠? 필렛 4mm. 아까 우리 서클 TTR하고 그 다음에 트림 했었죠? 근데 필렛을 쓰니까 어떤가요? 다시 볼까요? 필렛 반지름 30mm. 나머지 트림. 자, 트림. 이쪽 잘렸다. 자,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죠?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라인 0도선 하나, 90도선 하나, 옵셋 35mm. 레이어를 바꾸고, 그 다음 옵셋 45mm, 옵셋 75mm, 그 다음 옵셋 30mm, 옵셋 25mm. 자, 전체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고요. 자, 서클 다이아메타 18mm, 옵셋 18 나누기 2.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다음 필렛 반지름 0을 하고 선 2개 클릭해 보세요. 굳이 트림하지 않아도 됩니다. 트림, 다시 서클 다이아메터 30, 그리고 다시 옵셋 30 나누기 2,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으로. 자, 트림, 그 다음 여기로 가네요. 서클 다이아메터 14, 서클 다이아메터 30, 서클 다이아메터 14, 서클 다이아메터 26. 그리고 자, 기본적인 여기 옵셋 3mm, 3mm 다 옵셋하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기본적인 걸 잘라내도록 하죠. 요만큼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네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트림으로 지우고, 다시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20 역시 트림으로 바깥쪽 지우고,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긋습니다.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고요. 필렛 반지름 5mm. 필렛. 자,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렉탱글을 보면, 자, 렉탱글을 하나 그렸고요. 필렛에 보면 여기 폴리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동시에 필렛을 줄 수 있습니다. 원래 필렛을 주게 되면은요, 하나씩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렉탱글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폴리라인을 이용하면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명령으로 넣은 겁니다. 렉탱글에 들어가면 필렛이라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또 하나, 필렛은요 원래 한 번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멀티플을 누르면 여러 번 계속 필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값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렛입니다. 자, 챔퍼도 똑같아요. 아까처럼 자,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챔퍼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두 가지예요. 아까 제가 하나만 알려드렸을 겁니다. 챔퍼는 이렇게 거리로 따진다 그랬잖아요. 거리로 가는데 이렇게 거리 1과 각도로 가는 방법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챔퍼라는 명령을 들어가면 똑같이 트림 모드이고 디스턴스 1, 디스턴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턴스 방식하고 앵글 방식하고 이렇게 별도예요. 자, 디스턴스 방식을 보면 거리가 여기 나와 있죠. 10mm 엔터, 10mm 엔터. 그래서 클릭하고 그러면 10mm, 10mm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필렛 트림 모드이기 때문에 필렛이란다. 챔퍼 트림 모드이기 때문에 짜투리 정리해 줍니다. 선 정리해 줘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 다시 보죠. 챔퍼 앵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거리입니다. 이 끝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거죠. 자, 15mm. 두 번째가 각도입니다. 15mm 띄워서 이렇게 사이 각도를 지정해 주는 거죠. 45도. 방법은 똑같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디스턴스 방식, 앵글 방식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똑같이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챔퍼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서리 하나만 들어가요. 그래서 똑같이 멀티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클릭하면 되겠죠. 다시 봅니다. 챔퍼 폴리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면 동시에 들어가죠. 자, 렉탱글에 보시면 챔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챔퍼 15mm 엔터, 15mm 엔터. 자, 어떤가요?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이 만들어지죠? 이번엔 폴리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은 정다각형입니다. 역시 폴리라인의 일종입니다. 폴리선이고요. 폴리곤은
그리는 방식이 총 세 가지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그리고 원에 외접하는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제가 원을 하나 그리죠. 반지름 50. 다시 또 반지름 50. 제가 반지름 50인 원을 두 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려보실까요? 그래서 폴리곤은 제일 먼저 모서리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6개입니다.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육각형을 그린다는 뜻이죠. 엔터. 그랬더니 캐드가 다시 물어봅니다. 센터 오브 폴리곤. 폴리곤의 중심점이 어디입니까? 즉 다시 말해서 원에 내접할까요? 외접할까요? 이 두 개를 의미하는 거고요. 엣지는 모서리의 길이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센터 오브 폴리곤. 자, 원의 중심점을 지정해 줍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되게 어려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단합니다.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인시크리브드가 내접이란 뜻입니다. 인 서클, 원 안에. 자, 인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란 뜻이에요. 서클 안에 내접하는. 이해되시나요? 인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서큐움 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외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원에 외접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내접부터 해보겠습니다. 인시크리브드 내접하는.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반지름을 50mm. 자, 내접하는 육각형 그려졌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육각형입니다. 원의 중심 지정해 줍니다. 이번엔 서큐움 시크리브드 외접하는. 똑같이 반지름 50. 이번엔 모서리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를 해보죠. 폴리곤 육각형. 이번엔 엣지입니다. 모서리 하나를 그리면 돼요. 퍼스트 엔드 포인트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끝점입니다. 일단 클릭합니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세컨 포인트죠. 골뱅이 50만큼 0도.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이 그려집니다. 스플라인은 곡선입니다. 곡선이에요. 스플라인. 자, 클릭해주면 이렇게 곡선이 그려집니다. 근데 스플라인도 메소드를 눌러보면요. 피트와 CV 두 가지가 있습니다. CV는 이렇게 접선으로 들어가는 곡선을 CV라고 하고요. 피트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을 피트라고 합니다. 자, 도넛입니다. 도넛은요, 별거 없어요. 말 그대로 도넛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두 개 들어가요. 자, 첫 번째는 인사이드 다이아미터 오브 도넛입니다. 즉 도넛의 안쪽 지름이란 뜻이죠. 자, 30 그리고 엔터. 그리고 아웃사이드 다이아미터 오브 도넛의 바깥쪽입니다. 50 그리고 엔터. 자, 클릭해 볼까요? 도넛 만들어지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엘립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X라인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고요. 0도 90도 하나 그렸고, 서클 반지름 30mm 하나, 서클 반지름 50mm 하나. 그래서 트림으로 이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100mm, 60mm 이렇게 되게끔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실까요? 자, 타원입니다. 타원을 그리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센터 방식과 엑시스 방식 두 가지입니다. 자, 센터 방식입니다. 중심점 클릭하고 엔드 오브 엑시스 축의 끝점.
그 다음에 또 다른 축의 distance to other axis, 또 다른 축의 distance, 거리. 그러면 이와 같이 타원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엘립스 축의 끝점, 또 다른 끝점, 그리고 다른 축의 끝점. 그러면 이와 같이 타원이 그려집니다. 자, 타원은요, 왜 생기냐면 봉 있죠, 봉. 그러니까 버스 손잡이 같은 봉 있죠. 그 봉을 45도가 아닌 사선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이 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설날에 떡국 먹잖아요. 그 떡국떡이 가래떡을 사선으로 어슷선 거잖아요. 그 타원이에요. 자, 잘 보세요.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에 45도 사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옵셋 20mm. 자, 그러면 이렇게 봉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서클을 20mm 이렇게 그렸고요. 그럼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얘는 중심선이고요. 이해되시나요? 선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걸 정투상이라고 합니다. 봉을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 거하고 위에서 본 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네모나게 나와요. 오른쪽에서 보면 원의 모습이 보이겠죠. 제가 45도가 아닌 사선으로 선을 자를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위에서 타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인 양 끝점을 올립니다. 중간점도 올립니다. 네모난 사각형 만들어졌죠. 타원의 양 끝점, 끝점 이렇게 됩니다. 자, 타원의 중심점은 여기고요. 끝점 여기고요. 다른 끝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그러면 타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